이 약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든다면 어떻죠? 에너지가 듭니다. 이걸 고친다고 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탁월함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약점보다 강점을 보는 게 우리 육아에서 전략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아치과 의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2만 명이 넘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동안 너가 느낀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한다면 너무 육아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어머님들께서 너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또 매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만 요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시라고 해서. 근데 다들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어머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을 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대체 우리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 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변화의 속도는 좀 진짜 무서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챗GPT 써보셨나요, 우리 PD님? 네, 어떠셨어요? 너무 똑똑하던데요. 전 너무 놀랬거든요.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우리 아이들이 자랄 그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지 알 수 없다 보니 소위 아이를 잘 키웠다는 성공적인 육아를 했다는 분들의 책과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방식을 적용해 봅니다. 이제 실험을 할 때 어떤 동일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육아의 방식을 가져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그 성공한 육아서라는 그 아이가 자랄 시절이랑 우리가 시대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내가 아니죠.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로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아나 자기 개발에 공통된 환상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 환상입니다. 이게 왜 환상이냐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도 다 다르죠. 눈에 보이는 뭐 지식, 외모, 뭐 학벌, 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 모두 다르고요. 우리 아이들 역시 기질, 민감도, 강점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제가 소아치과 의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2만 명이 넘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동안 너가 느낀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치과라는 자극에 받아들일 때도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요. 저 아이는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에게 성공적이었다는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방법만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죠. 세상에 부족한 아이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겐 이런 강점이 있는 거고 저 아이에겐 저런 강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길러졌죠. 잘하는 거는 기본값이고 이제 못하는 거를 끌어올려서 모두가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우리가 길러지기도 했고 그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약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좀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든다면 어떻죠?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고쳐요.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해서 에너지를 든다고 해서
이 약점을 통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탁월함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약점보다 강점을 보는 게 우리 육아에서 전략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모들도 그렇고 부모의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약점에 투자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만의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이 가진 특별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에너지를 우리 아이가 잘하고 몰입하고 하기 편한 것들에 투자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만의 탁월성, 독특성, 결국 우리 아이만의 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약점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강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우리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약간 늪 같은 거거든요. 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엄청난 덜렁이에요. 특히 장마철 시기에 우산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나 뭐 어디 갈 때 집에서 분명히 우산을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을 다 보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비를 맞고 집에 간다던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맨날 사고 이래서 그 편의점 우산이 잔뜩 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제 삶에 좀 성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핸드폰 액정하면 크게 우산을 가져간다는 우산이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좀 발에 채이고 몸에 걸리면 기억을 할까 싶어서 우산을 불편한 자리에 막 놔두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뭐 10번 잃어버릴 거를 한 뭐 5, 6번 잃어버리는 걸로 줄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애를 써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산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또는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상태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점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약점을 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 대신 거기에 들였던 에너지와 시간을 제가 더 잘하는 거. 내가 이거에 투자하고 노력했을 때 나의 탁월성으로 이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진료를 한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다 보니 이제 걱정이나 불안이 더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강점보다는 약점에 더 치중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이 강점을 알아보는 데는 좀 그래서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강점을 타고 태어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만 3, 4세 됐을 때는 내가 하면서 막 자기 주도성이 폭발하면서 무언가든 하려고 하고 몰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자라서도 아이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자꾸 하려는 게 있고 막 몰입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신호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줄어드냐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그렇게 집중하려 하거나 몰입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아니 공부해야 되지 뭐 하고 있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속에서 점차 자신만의 강점의 신호들을 잃어갑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잘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몸이든 언어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잘 캐치가 어려운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강점의 신호로 얘기하는 4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몰입, 빠른 학습, 만족, 끌림 이런 신호인데요. 막 무엇인지 좀 더 하고 싶고 빨리 배우고 하는데 힘들었지만 또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강점의 신호예요. 이게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의 신호를 아이들이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면서 이 강점이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탁월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가 남들만큼 뛰어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남들과는 다르지만 모두 다 타고난 재능, 강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강점을 따라하는 동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탁월함으로 이어져서 결국 사회에 자기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치와 기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S-트랙이라는 방법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모든 단계에서 중심에 S 스트렝스가 있기 때문에 S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은 신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를 보고 그래, 강점이 중요한 걸 알았어. 얘야 일로 와봐. 우리 강점 해보자 하고 아이를 불러요. 그럼 우리 아이가 네 어머니 해보시죠. 이렇게 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그런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연구였는데 이렇게 팀들마다 좀 성과가 뛰어난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5년간 쭉 추적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과가 뛰어난 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 내가 다소 좀 허무맹랑한 질문을 해도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인 거거든요. 집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어떤 도전도 하고 그 도전 속에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도 혁신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하시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건 남녀노소 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알아야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막상 우리 아이를 인정해 주려고 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을 인정해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샤피로 교수는 인정 대 비난의 법칙, 5대1 법칙을 얘기했어요. 비난 하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인정 5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다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가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거를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리고 노후에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는 저도 종종 그러긴 합니다만
그 순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 육아의 시간은 짧아서 우리 아이들은 금방 훌훌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우리 아이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오롯이 부모로 채워져 있을 때 지금 신뢰를 충분히 쌓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신뢰 다음엔 이제 강점을 결국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강점을 파악하는 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아이들은 가진 강점도 다 다르지만 그 강점이 꼽히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떠한 점을 잘하고 어떤 거에 몰입하고 또 그 강점의 신호가 어떤 단계로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를 잘 살핀다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막 내고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효율적이게 탁탁탁탁 진행이 될 수 있게 내가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핵심이 아니거든요.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돌조, 클장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크도록 돕는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무언가를 조장했다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원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농부가 어느 날 이제 논에 가서 벼를 봤더니 다른 집 벼들은 빨리빨리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내 벼들은 별로 좀 시원찮게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살짝 순을 이렇게 뽑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벼의 순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논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네요. 네, 벼가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의 의도는 선했어요. 벼를 잘 자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뽑으려면. 요즘 말로 정말 우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 보니 결국 벼에게도 농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반대로 이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대는 줄과 밖에서 어미닭이 탁 깨뜨려지는 탁이 같이 만나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어미닭은 이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알을 통째로 깨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병아리가 준비가 됐을 때 쪼아대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타이밍에 도움이 되도록 탁 깨뜨려 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육아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붙잡고 벼의 순을 끌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해서 필요할 때 탁 하고 같이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강점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신뢰도 확보했고 강점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한번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공 경험입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되게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세요. 뭐 1등을 했다거나 우승을 했다거나 뭐 대단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거나 이런 걸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되게 이 가시적인 성과들도 결국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들이 많은 아이들은 그 세상을 대하는 데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도 생기고 결국 큰 일을 도모할 때도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표, 일상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소하지만 또 아이에겐 중요한 작은 목표를 함께 세우고 그거를 같이 강점을 통해서 실행해 가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줄탁동시가 중요한 거죠.
부모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따라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는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 도와주고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자리에 머물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하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미진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이는 매일 자라는 가정이 도전이고 성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도전을 할 때 그때마다 축하와 칭찬을 건네주는 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특히 이 축하와 칭찬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도 굉장히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겸손이 미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만심이 가해질까 봐 이 칭찬과 좀 축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할 때마다 그 축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도 모두 다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가진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모님들의 강점만 보지 마시고 스스로의 강점, 내가 또 우리 부모로서 내가 나 개인으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